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격국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격국론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사실 뭐 이렇게 방정식처럼 딱딱 기본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이 용어들이 괜히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게 하지요. 그래서 오늘 제격에 대해서 이제 자평의 제격으로 정제격과 편제격을 묶어서 제격으로 이렇게 통칭해서 나왔는데 제격 하면은 우리 재성 하면은 돈이라고 딱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제격은 시장 개척이나 경제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성인데 쉽게 말해서 재적, 재물적 감각이 타고나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정제격과 편제격을 우리가 굳이 나눠보면은 정제격은 안정적인 장기 근속 직장을 선호하는 모습, 편제격은 자신의 능력 발휘로 기업을 경영하는 뭐 사업가적인 형태, 그리고 이 십성도 다른 십성의 배합에 따라 또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정제가 편관을 생할 때, 정제가 정관을 생할 때, 뭐 식신이 편제를 생할 때, 상관이 편제를 생할 때 이것이 다 이렇게 또 다른 십성과 또 만나면은 그 직업적 디테일이 바뀌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평진전 격국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중심이고 이거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다, 이런 일을 한다 정도 알고 가시라고 제가 따로 준비한 내용이고, 이제 그럼 자평에는 제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 하면은 제격은 일간이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있죠. 소유한다는 것이 예전에 재성이 육신적 의미로는 그 처와 첩에 해당이 되죠. 처첩. 처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처와 첩은 예전에 재물을 주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좀 사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요즘도 후진국에서는 좀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결혼이 성사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돈을 주고 이렇게 처를 사오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 처가 내 집에 들어오면은 재물 관리를 하죠. 재성을 관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재를 소유, 일간의 소유의 영역으로 이렇게 통칭해서 그 느낌이 들지요. 소유의 영역이다. 첫 번째는 그렇고, 제격 하면은 2번은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다. 활동 영역. 그래서 재성 하면은 돈도 되지만 나의 활동 무대, 활동 영역,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런 것도 다 됩니다. 그런 의미로 제격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격. 그러면 우리 제격 하나하나 이제 그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평에 있는 예시를 들어가면서 할 건데, 제격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성의 그 뿌리가 강하고, 뿌리가 지금 지지에 근이 있고, 재성에 근이 있고, 천간에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드러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합니다. 과도하게 많이 드러났다는 것이 내가 뭐 병화일간이다 하면은, 신월에 태어났으면은, 신월에 경금 투출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제격이 되죠. 제격이 되는데 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또 이렇게 드러났다. 과도하게 많이 드러나는 것은 그 격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운에서 정화나 병화, 비겁이 올 때 이렇게 천간에 대놓고 드러나면은 쟁제가 되지요. 쟁제돼서 내 재물을 이렇게 뺏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재성은 이렇게 과도하게 천간에 많이 드러난 것을 반기지 않는다. 하지만 재성은 지지에 이렇게 근이 있죠. 여기에 근이 있는 것을 반겨한다 하는데, 그러한데 천간에 많이 드러난 것을 반기지 않는데, 여기 자, 제격의 성격 유형의 첫 번째 제왕생관격이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성이 왕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방금 많이 드러난 것을 반기지 않는데, 재성이 왕할 때 관을 생하면, 이 용어가 어렵지만 사실 그대로 이렇게 눈치 좀 있으신 분들은 보면 되는데, 재가 왕하는데 생한다, 뭐를? 관을 생한다. 그래서 제왕생관격의 상시는 정관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보면은 그냥 재생관에 대한 그런 격, 이것은 두 번째는 재용식생격 하는 것은 제가 쓴다, 뭐를? 식신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상신이 때는 식신이 되죠.
그래서 식신생제격과 제형 식생격이 비슷한 듯 하지만 주가 누군지 이제 바뀌는 거죠. 식신생제는 식상이 주가 되고 그 격의 주인이 되는 거고, 제형 식생격은 재성이 주인이 돼서 식상이 재를 생해주는, 그래서 요 두 가지 격이 제일 많이 성격 유형으로 나누고, 나머지 뭐 제격, 배인격, 제형, 식인격 이름만 들어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유형들도 있다. 요거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이런 유형이 있구나 하고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은 사주통변 풀이할 때 또 비슷한 격을 보면 이거 봤던 격이지 하고 또 생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왕생관격,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이 자평이 나오는 예시입니다. 무토가 자월생이면은 정관에 임수 투출해서 제격이 되죠. 제격인데 이 제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투출한 것은 구불의 끈도 있고 신자합도 수도 되지요. 그래서 이 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면은 일간이 재를 극하는데 감당하기에 힘이 들지요. 역부족입니다. 재를 감당하기에 일간이 또 그 힘이 왕해야지 재를 잘 감당할 수 있죠. 이럴 때 격이 좋지 않은데 단지 여기 관이 또 있죠. 정관이 있을 때 이 재가 재생관을 하면은 이 격은 귀하게 맑게 유정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재성이 정관에 과하게 많이 드러나도 정관을 보면 괜찮다. 그리고 이거는 제왕생관격. 제왕생관격 하는데 그냥 재생관격이죠, 거의. 나중에 사주풀이 할 때 제왕생관격인지 뭔지 이런 생각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제격이 왕한데 관성을 봤을 때는 그 재가 많이 드러나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제격이 이렇게 정관이 많이 드러나면은 무토나 기토가 와서 쟁제를 한다고 했지요. 얘들을 이렇게 극해서 쟁제하는데 관이 있으면 어떻죠? 목국토 해서 얘들이 쟁제하지 못하게 얘들을 견제해 주잖아요. 제압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이렇게 재가 생해버리면 재생관 하면 관은 비겁으로부터 재를 또 지켜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자평 진전 격국론 듣기 전에 그 제 사주 그 초급반 듣고 십성론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당구에서 3 쿠션으로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오행도 있죠. 십성론 제가 얘기하면은 여기 재성이 있다. 재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비겁이 많이 들어오면 이 재를 쟁제하죠.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재생관에서 관을 생해주면은 이 관이 비겁들을 극해주니 내 재를 지킬 수가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 제왕생관격은 유정하다.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용식생격. 이렇게 경금이 인월이면은 인중에는 무병갑이 있죠. 정관에 토도 화도 또 투출한 게 없으니 목 그대로 제격입니다. 제격인데 정관에 이렇게 식신이 왕하게 임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재를 감당하기에 일간이 너무 약하죠. 금생수해서 힘이 빠지고 이 재도 금금목 해야 하는데 너무 힘이 약해요. 그러면은 이 격이 좋지 않은데 이때는 겁재가 있어서 이 재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겁재가 식신을 같이 이렇게 생해주는 거예요. 금생수에서 식신을 같이 생해서 식신생재 수생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를 보고 제용식생격, 제격이 용한다, 쓴다, 식상을 쓴다. 그렇죠? 제격이 식상을 쓰는데 자신이 재를 감당하기에 너무 역부족이야. 식상을 쓰려도 일간이 근이 좀 강해야 되죠. 그럴 때는 겁재가 도움된 경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재성이 식상을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신이 식신이 되겠죠. 아이고.
3번 이제 제격, 빈격. 제격, 빈격. 딱 보니까 제가 인성을 쓰는 거죠. 그런데 재성과 인성은 서로 상극하죠. 제극인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보면은 병화가 신금에 신월에 태어났는데 경금 투출했으니 제격이죠. 변제격. 제격인데 여기 인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일간이 목생화해서 일간을 받쳐주니까 이 보세요. 제가 월지에서 투간해서 이 지지에 이렇게 자기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있어요. 이런 강한 재를 감당하려면 일간이 좀 강해야 되죠. 그런데 인중에 뭐 인성으로 보리가 있으니 그 근이 있다고 하기도 애매하죠. 미중에도 있지만 지지에 일단 화가 없잖아. 오화나 사화가 없죠. 그럴 때는 일간이 재를 감당하기에 좀 힘이 딸려요. 그럴 때 인성의 생을 받아서 재를 취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재성과 인성을 같이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일간의 사이로. 만약에 여기 금이 간목이 아니라 뭐 경금이 있으면은 을경합거돼서 제극 신금이라면 또 제극인이 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좋지가 않지요. 이럴 때는 제격, 폐인격으로 격이 맑아진다. 유정하다. 다음 재용 식인격. 이것도 재성이 용한다. 식신과 인성을 용하는데 이 둘도 인극식으로 인성이 식신을 상극하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제격인 경우. 일단 무토가 자월생이면은 임계수가 들어있으니 정간에 두한 것이 없으니 계수 그대로 자수니까 토생금해서 제격이죠. 토생금이 아니라 토국수. 제격인데 정간에 토생금 해서 식신이 있고 화생토 해서 인성이 있고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면은 인성과 식신이 떨어져 있으니까 인극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상이 어떻죠? 시신생재를 하지요. 그리고 인성은 일간을 생하지요. 그러면은 이 재를 자진합수도 되잖아. 또 신자진에 제가 이렇게 강한 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식신생재. 일간으로 강해진 이 무토가 식신을 써서 식신생재. 그래서 이것이 제격이 식신도 쓰고 인성도 쓰고 이런 형태입니다. 용식인격 여기 또 하나 예시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개수가 4월에 태어났으면은 무경 병화지요. 무경병. 그런데 정관에 투한 것이 없으니 병화 그대로 제격입니다. 제격인데 여기 보면 무토에 정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격은 이 제격이라 하면은 재생관을 하든지 식상생재를 하든지 이 두 격이 성격되어서 격이 좋지요. 그러면 이 제격은 본능적으로 암장되어 있는 정관이 천간에 뜨기를 바라고 있어요. 뜬다는 게 이제 운에서 이 정관이라는 것이 언젠가 오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여기 월지에 근이 있으니 제대로 잘 쓸 수 있겠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 여기 신금은 편인 을목 식신이 되죠. 그리고 임수는 겁재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가 식신생재를 하고 좋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제격은 이 무토간이 뜨기를 바라고 있는데 천간에 이제 무토가 운에서 왔다 정관이 하면 이 식신이 무국토를 해서 이 관을 망쳐버립니다. 극제 제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인성이 근근목해서 얘를 견제해주면 식신을 잡아주면 재생관해서 얘는 이 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격은 재생관을 하든지 식상생재를 하는 것이 제일 유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인 도식이라 하면 항상 안 좋다는데 그 사주의 격이 뭐냐 따라 이렇게 오히려 얘가 아주 좋게 작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격국을 배우면은 좀 이런 면에서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 격이 도대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바라는 게 성격의 요소가 뭔가 그런 것도 좀 유념하시면은 이런 부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개수가 사중에 병화로 제격인데 무토 정관을 품고 있어요. 마음속에. 제 생각은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운에서 정관이 오길 바래서 딱 정관이 왔는데 관이 왔을 때 식신이 오히려 식신생재에서 좋다 하는 게 아니라 관을 망쳐버릴 수 있죠. 탐합망관이라고 합니다. 식신이 정관과 만나면은 여기는 합은 아니지만 하여튼 관을 망쳐버리는데 이때는 편인이 이 식을 견제해줘서 이 관을 제 생관으로 좋게 써서 귀한 명이 되었다는 그런 명조입니다. 다음 재용상관격. 재성이 용한다, 상관을 용했다는 거죠. 상관을 어떻게 용했냐. 미중에는 정을기가 있는데 정관에 을목토했죠. 간목으로 투출했죠. 그래서 이렇게 제격이 됩니다. 제격인데 이게 위토니까 진술충리는 잡기격이죠. 그래서 잡기 제격인 상태에서 여기 신금이 똑같은 비견이 내재를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 상관이 임수 상관이 비견이 이렇게 재도 노리지만 본능적으로 이렇게 상관을 생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상관을 생하면서 이 비견을 설기시키는 거예요. 힘이 빠진다는 거죠. 상관이 비견을 설기시키니 이 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상관이 재성이 상관을 용한다. 재용 상관격. 재밌죠? 정말 재밌나요?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이 상관이 없었다면은 이 비견이 지가 힘이 왕해서 여기 나도 건 있지만 왕해서 이 재를 차지하려고 하잖아. 뺏어가려고 하는데 상관이 있으니 금생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쭉 빼놓는 거예요. 이 상관이. 그러니 내 재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재용 상관격이 이런 경우입니다. 다음 재대 칠살격. 뭔가 재성이 칠살을 이렇게 쓴다 이런 느낌이 오죠. 자, 진중에는 을개무가 있죠. 정관에 을목도 투했고 무토도 투했습니다. 여중정 정기자 봉기가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토 제격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잡기격은 제격도 되고 그러면은 얘는 겁재니까 격으로는 안 되겠네요. 하여튼 진중에서 나온 제격 이런데 여기 칠살 있죠. 경금 칠살이 있는데 병관입니다. 이 겁재가 어떻게 합살해 주는 거예요. 합살하면은 재만 온전히 남을 수 있죠. 그래서 격이 맑아졌다.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재생살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격의 폐격 요소 중에 제격에 칠살이 투출한 경우는 그 격이 파격 깨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데 이게 재생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겁재가 합살해서 이 재를 합살했다, 합거했다, 기반했다 이게 다 묶여서 쓰지 못한다 이런 용어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이 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를 온전히 이렇게 남겨서 맑은 격이 됐다 이렇게 해서 재대 칠살격. 그래서 요 용어들은 나중에 저도 이 용어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구나 이런 예시를 더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용어에 막 집중하는 것보다는. 자, 이제 마지막 재용살인격. 재성이 살을 용한다. 살과 인을 용한다 하는 거죠. 해월이냐면은 무갑임 있죠. 뭐 떴나요? 안 떴다. 제격. 수 제격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생토에서 인성이 있고, 여기 목곡도에서 칠살이 이렇게 있죠. 칠살이 있으면은 이 해월해시라는 조건이 아주 춥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살이 일간을 이렇게 극을 또 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인성으로
살이 인성으로 화해서, 그러니 옥생화해서 하생토로 이렇게 돌려주죠. 이럴 때 제용살인경, 제격이 용한다. 살과 인성을 용한다. 그러니 이 살이 인성으로 다 화했을 때는 이렇게 유정한 관계가 됐죠. 아니면은 살 일간을 바로 쳐서 이렇게 힘이 들 수도 있고, 또 이 해월해시라는 조건에서 이 정화가 해동을 시켜주죠. 그래서 얘들이 목생화 해주니 이 관계가 유정해집니다. 제가 물상론 할 때는 을목은 정화를 잘 생하지 못하고 뭐 이러면 하는데, 격국 볼 때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살이 인성을 생한다, 바로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딱딱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용 살인격은 재성이 살과 인성을 용한다. 이 용은 쓸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용한다.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몇 개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실 거는 재생관격, 그냥 이때 상신은 관이라서 재성이 관을 생하는 경우, 또 두 번째 재용 식생격, 상신이 식신이라서 이 식신이 제격을 생해주는 경우, 요거 제일 많이 보고, 나머지는 풀이할 때 그렇게 관계를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용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이 용어를 뭐 다 이렇게 썼겠죠. 간명제에다가.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제격이 폐격인 경우는 저희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격이 기세가 약한데 비겁의 기세가 강할 때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개수가 제격이다. 정화. 4월에 정화라서 제격이다 하는데, 비겁이 임수, 막 임자, 임사는 안 되죠. 계사, 개수 이렇게 막 비겁이 세력이 이렇게 강해요. 그러면 수국화 때리죠. 그래서 이 재가 쟁제가 됩니다. 그러니 재가 비겁을 만나면 일단 쟁제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관이 있어줘야 되겠죠. 얘한테 관이 뭐지요? 무토. 무토가 만약에 있다면은 토국수 해서 이 얘들을 다 이렇게 견제해 주잖아요. 그럴 때는 폐연 성격이 되는데, 아니고서 재성은 기세가 약하고 비겁은 기세가 강하면은 파격이 된다. 제격에 칠살이 투출한 경우, 그러니까 정관에 그 재가 있는데 칠살이 있으면 제가 재생살해서 이 살을 더 키워주게 되죠. 그래서 일간을 치니 파격이다. 요 두 가지가 제격이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뭐 다른 십성과 대략 보면은 이 제격은 비겁을 만나면 어떻죠? 비겁이 쟁제를 하죠. 재를 쟁제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럴 때는 뭐 다른 예외적인 경우 제가 보여드렸죠. 이제 크게 보면은 식신과 상관을 만났을 때, 식상은 생재에서 재를 생해주죠. 그래서 유정한 관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도 비겁이 또 좋은 역할 할 때 아까 전에 봤지요. 그리고 제격이 재를 봤을 때, 재가 천간에 과도하게 많이 드러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럴 때 예외적으로 관이 있으면 이 재를 지킬 수 있어서 유정하다. 하지만 재가 이렇게 많은 것은 좋지 않죠. 그리고 정관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상신이 정관과 식상인 것처럼 정관은 좋다. 자, 그러면은 편관은 재생살하기 때문에 안 좋죠. 이럴 때는 이 살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성, 정인을 봤을 때 제극인을 하는데, 또 의외적으로 제가 인성을 같이 떨어져서 있으면은 쓸 수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것도 구조에 따라 다르다. 편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정편이 아니라 그냥 인수. 비식 재간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격은 식상을 보는 것이 유정하고, 정관을 보는 것이 아주 좋다. 편관은 재생살이 될 수 있고, 인수는 일간 떨어져 있으면 또 괜찮다. 제극인을 하기 때문에
재성과 인성을 같이 있을 때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성의 상신은 식상과 관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예시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드시죠? 이렇게 막 너무 복잡해 싶은데 초급반 다 끝나고 십성 이해하시고 십성 그 오행 상생 상극 이해하시면은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기초가 안 돼 있고 바로 보려고 하면은 좀 어렵죠. 제격은 결론은 재생관 하든지 식상생재 하든지 그런 격이 제 성격의 유형이다. 제 격이 깨진 거는 제가 약한데 비겁이 강하면은 내 재를 다 탈취하죠. 재는 일간에 소유하는 거 내 활동 영역인데 다 뺏어가는 군겁쟁재, 뭐 군비쟁재 이런 말 있죠. 그렇게 되고 제격이 칠살이 투출하면은 일간이 재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가 살을 더 키워서 일간이 힘들게 하니 무정한 관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평진전, 격국론 그렇게 이게 공식과 같아서 어렵지는 않은데 기본이 안 되어 있고 바로 들으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느낌이 되지만은 기본 다 듣고 오시면은 이해가 금방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계절살주 자연이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뵐게요. 안녕.